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강원 지역의 탄광은 무려 170여 곳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태백, 장성에 이어 내년 6월 삼척 도계까지 문을 닫으면 이제 남은 곳은 삼척의 민영탄광 단 한 곳뿐입니다. 이대로라면은 폐광 지역은 급격한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 붕괴 위기에 처할 텐데요. 시급히 석탄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삼척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강원 남부권 대표도시 삼척시입니다. 네, 아름다운 삼척시 소개 영상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 박상수 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삼척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 최인수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이제 두 분 모시고요. 삼척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36년에 삼척 탄광으로 시작해서 약 4천만 톤의 석탄을 캐냈던 도계광업소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상당할 텐데요. 시장님, 폐광으로 인한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요? 네, 먼저 삼척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폐광, 인구 감소, 경제 피해 등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만큼 대체 산업 발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석탄 산업이 끝나는 폐광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석탄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채탄의 경제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화두인 수소 등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탄광의 폐광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조기 폐광입니다. 조기 폐광은 기존 2031년 폐광 계획을 2025년으로 앞당겨 실시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조기 폐광으로 인해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피해 규모는 5조 6천억 정도이고요. 실업 규모는 1,685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만 보더라도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계를 넘어 삼척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탄광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매치해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석탄 산업 대체할 신산업 육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때까지 지역 경제가 버티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거기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태백과 함께 신청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관련돼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셨고요. 일각에서는 폐광 지역의 활성화 사업들이 있어 왔는데 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은 없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동안의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예. 지난 1987년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에 삼척 도계를 비롯한 강원 폐강 지역에 정부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SOC 도시 인프라 개선에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대체 산업을 준비하기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만큼 폐강 지역이 얼마나 낙후됐으면 인프라 개선에 투자가 먼저 이루어졌겠습니까? 특히 도계를 비롯한 폐강 지역은 과거에 탄광 지역 개발비 일명 탄개비를 지원받았고 현재는 강원랜드로부터 폐강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폐강 기금 지원이 오는 2045년까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투자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은 폐강 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체 산업 발굴 자원으로 사용할 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용역 결과만을 토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도 지난해 말에 도계광업소가 기재부의 폐광지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삼척시는 도계광업소를 중심으로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네. 중입자 가속기 명칭부터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은 예산을 줄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입자 가속기 시민들이 듣기에는 다소 생소하기는 합니다만은 주변에 암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만약에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술이고 두 번째가 항암, 즉 약물 치료, 세 번째가 방사선 치료입니다. 특히 중입자 가속기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치료 기간도 짧고 치료 시 겪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꿈의 암치료기입니다. 국내에는 서울의 대학병원 한 곳이 중입자 가속기를 일본에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가장 먼저 폐강한 화순광업소가 있는 전남, 화성군, 부산시 등 타 시도에서는 중입자 가속기 도입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삼척시가 선점해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삼척이 암치료 특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 최종 통과를 위해서 어떤 점 강조하고 어떤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대비해서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입자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작년 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약 3천억 원의 규모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최소 9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가까운 조사 기간이 소요되며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모두 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가 명확하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최종 통과가 됩니다. 조사 사업을 완료해서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자정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통과를 받게 되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야 실제 국고가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최종 통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점적인 평가 요소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정책적, 지역 균형 발전의 근거를 모두 확보해야 하고 특히나 R&D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 편익 외에도 간접 편익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본 사업이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시급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파급 효과를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불균형을 방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요소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 역시 수소 산업입니다. 검은 황금, 석탄에서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채굴하겠다는 계획인데 시장님, 삼척의 수소 산업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삼척시는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수소 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 산업 육성의 시정의 영향을 총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강원도와 삼척시는 함께 노력하여 국내 수소 분야 3대 핵심 사업인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 자유 특구, 수소 시범 도시를 모두 달성한 국내 최초의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수소 생태계 조성의 성과로는 삼척시 오분동에 삼척 수소 충전소, 교동에 수소 충전 복합 스테이션 등 충전 인프라와 수소 생산 기지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 복합 스테이션은 하루 1.3톤의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 시설 설비로 수소버스를 포함 240대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수소 시범 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총 299억 원이 투자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11동을 조성하였고 주거 부분에 수소를 접목할 비즈니스 모델 확보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액화수소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3년 12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통과를 통해서 민자를 유치하여 하루 3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과거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 석탄이던 때부터 에너지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는 액화수소를 포함한 수소 산업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의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수소라고 하면은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학창 시절에 화학 시간에 조금 배웠던 거하고 요새 많이 다니는 뭐 수소차 이런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는데 교수님 간혹 언론 매체에서 보면은 수소 산업을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삼척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수소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납 전주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산업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걸쳐 있는 밸류 체인을 토대로 자체적인 기술 분류 체계와 산업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는 갑자기 등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이전부터 주요한 산업군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말씀드린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방 산업뿐만 아니라 후방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수소 산업을 미래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소차만 해도 수소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수소 생산 산업이라든지 수소 충전소 등의 인프라 산업,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계, 화학 관련 소재나 부품, 설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의 투자, 고용, 시장 확대에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산업군 외에도 새로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유망한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척은 기초지자체에서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을 정도로 국내 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원도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강원도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수소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수소 분야 3대 사업을 모두 유치하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 산업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강원도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되는 29년 이후부터 약 2조 4천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7,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산업인데 비교적 역사가 좀 짧은 신산업이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교수님? 네, 수소 산업에 대한 분야에 관한 기반 구축,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 등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결과 삼척은 수소 산업 추진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삼척시는 여전히 이제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그다음에 생활 인구의 측면에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제 기업 유치와 산업 확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련된 기초를 좀 더 공고히 하고 산업을 확장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에 정주하며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이미 수행했던 사업이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개별 기관 또는 일부 컨소시엄을 주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수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내의 산학 연관 협의체, 즉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의체 안에서 수산업 추진에 필요한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하거나 관련 규제나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 이해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산업 육성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쪼록 삼척의 석탄 산업을 대체할 수소 산업이 활성화돼서 기업과 일자리가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쯤에서 삼척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의 또 다른 현안은 무엇인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삼척시에 바라는 점은 시내버스를 좀 자주 해갖고 나이 든 사람들도 좀 왕래가 좀 잘 하게끔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특히 저 의료원 쪽에는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헤매도 겨우 주차를 했는데 좀 주차장 확보가 저희도 애기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좀 지원이 돼서 애기들이 좀 더 본인들끼리 뛰어놀 수 있는 좀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도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되게 학생들한테 노는 곳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가게들이 생기다 보면 계속 같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특이하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갈 수 있는 여건, 그런 게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되면 인구가 좀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미술관도 좋고 이제 지금 저기 엑스포에 있는 시립박물관이라도 다시 개선을 해줬으면은 편의 시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더 편한 생활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삼척 저기 고속도로는 제가 아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저기 뭐 언제 하는지 그거를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골드시티 가보면 뭐 삼척 시민만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관계돼 있잖아요. 그 장소도 좀 적절한지 외부에 있는 그 인력을 끌어들인다면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는지.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애국지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삼척 시민들의 다양한 바람 그리고 궁금증까지도 좀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교통에 대한 시민 질문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분들께서 시내버스 운행 횟수하고 주차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시장님 이게 해결 방안이 좀 없을까요?
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2023년 3월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 자원이 적어 여전히 운행 지역과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버스업체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벽지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 손실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려 부족한 버스 대수를 적정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조성 대상지를 찾고 있으나 부지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현재 행정에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 지원 등 토지 매매 없이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교통망이 좀 확충이 돼야지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기업도 또 많이 유치가 될 텐데 시장님, 삼척의 핵심 교통망이죠.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아주 관심사인데요. 예. 사통 발달 삼척 교통망 완성을 위해서라도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5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예타 통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결과는 상반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지난 강원 민생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서육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실시 설계 등 실제 착공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정치권과 함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죠. 시민분들께서 서울시와 함께 조성 중인 골드시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골드시티라고 하니까 이름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시장님, 골드시티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전국 최초로 우리 삼척시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자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의 은퇴자 또한 청장년은 물론 지역 주민, 외국인, 유학생 등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삼척과 같은 청정 자연 환경과 병원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의 고품질 주택 및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 등을 조성해 세대 통합과 지역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다시 말해 서울의 인구 밀집에 따른 주거 문제와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서울 지방 간 상생형 주거 정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질문으로 나왔던 부분들 중에 오랫동안 논의되는 삼척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가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주변 상권 활성화하는 데도 제약이 있고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 같은데 시장님, 삼척구 이전 문제는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정 때 삼척시에 이제 이전 결론이 이제 났는데 이 부분이 백지화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시내 구 상권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삼척 중학교도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 중학교와 함께 학교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 부지는 삼여고 주변이 예상이 되고요. 그쪽으로 예.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와 시민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추진이 이게 이전이 필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삼척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정 운영하시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삼척 10편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박상욱 시장님, 최인수 교수님과 함께 삼척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이 내년 6월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그 빈자리를 관광산업으로 채워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잠시 머물러 가는 어떤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렀다가는 체류형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삼척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계획은 시장님 어떤 건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체험 시설과 숙박 시설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이 양대 산맥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503억 원 규모 삼척 루지 체육공원 조성과 8,100억 원 규모 정라유원지 리조트 개발이라는 대규모 민자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예. 삼척 루지 체육공원은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 계획 인가가 진행 중이고요. 오션뷰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 관광으로 연 7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관광 숙박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한 정라유원지 리조트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오는 27년 개장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본 사업들이 완료된다면은 삼척 해변에서부터 삼척항, 이사부 독도 기념관,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이모낭 및 가곡 유황온천에 이르기까지는 삼척시 전체가 하나의 체류형 관광 벨트로 탄생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삼척시는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인한 국민체육 수요와 변화된 관광 벨트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경제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 삼척하면은 워낙 유명한 게 많지만은 대금굴도 있고요, 환선굴도 있고 이렇게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 관광지로 상당히 유명세를 알리고 있는데 시장님, 이런 동굴을 활용해서 문화와 ICT까지 결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우리 삼척시는 2002년 세계 동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예. 개최하고 아시아 최대 동굴 자원을 보유한 동굴 관광 핵심 지역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대의 동굴 지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 도비와 시비 등 약 82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삼척 케이브 파크 178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는 살아있는 동굴 자원의 가치 확산과 체류형 동굴 관광을 조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문화와 생태, 첨단 ICT를 결합한 체류형 동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대이동굴 지대를 연중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연하고 과학이 결합이 되면 과연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과학적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삼척시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관광 전문가는 아니어서 흔히 예. 말하는 이제 수소 관광을 위한 적절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관광 산업의 경우에 결국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 흡인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네. 수소로 대변되는 과학이 그만큼 흡인력이 있으려면 삼척에서도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체험형 교육 홍보관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충북 혁신도시에 수소 안전 뮤지엄을 개소해서 수소 안전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삼척은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실증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주거, 모빌리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조금 더 관광객들에게 좀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열원과 전기에너지로 활용하는 해양 리조트 사업 또한 예. 이러한 관광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6월에 폐광 앞두고 어떻게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좀 애쓰고 계신데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척이 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삼척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와 서로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삼척시의 미래의 모습은? 삼척이 좀 더 젊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과도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좁은 땅 안에 있을 건 다 있는 삼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시장님께 격려의 한마디. 시 행정을 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척을 위해서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빛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척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랑으로 우리 시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시장님께 참 감사합니다. 시장님 뭐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삼척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 시민은 우리 다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살아봅시다. 힘내세요. 삼척 시민들을 같이 좀 화이팅하는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똘똘 뭉쳐서 활기 있고 그다음에 생동감 나는 삼척 시가 되도록 자 삼척 시민 화이팅!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삼척 시민 화이팅! 삼척 시민 화이팅! 삼척 시민 화이팅! 삼척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삼척 시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셨는데 예. 시장님 잘하고 계시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앞으로 좀 힘 좀 내주세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잘 보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삼척 시민 여러분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잘하라고 파이팅 해준 그 모습 정말 힘이 불끈 솟네요. 예. 예, 시민 여러분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니 절로 힘이 납니다. 삼척 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됩니다. 예. 삼척시는 과거 수십 년간 지역 경제를 책임졌던 석탄 산업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 대계를 책임질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인 수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첫 걸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폐강 지역 대체 산업 추진, 천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등 삼척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삼척 시민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이고요. 저를 포함한 삼척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또 헌신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 박상수가 처음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삼척시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삼척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척은 전국 5대 공업도시였던 지난날의 영광을 수산업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삼척은 지자체 내부의 각 주체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큰 갈등 없이 상호 협력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고 실제 삼척시는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치가 그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발전을 위한 역량을 더욱 기르고 대내외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강원도와 삼척을 사랑하는 도민과 시민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이 삼척시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박상수 삼척시장님, 최인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위기는 곧 주민의 위기죠. 사라지는 석탄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해내지 못하면 해광 지역의 경제는 도미노처럼 연쇄 피해를 입고 주민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삼척이 지금 추진 중인 미래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서 재도약하기를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삼척시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정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